예, 저도 반대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공청회 관련해서 시간이 상당히 좀 지연이 됐고 또 이 문제 갖고 좀 지연이 될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 점도 좀 양지를 좀 서로가 좀 역지사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법안 소위가 대체는 저는 뭐 초선입니다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법안이 이게 전체에 상정이 되면 대체 토론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의견을 내고 그걸 가지고 법안 소위 여야로 구성이 되잖아요. 여야 위원들이 참여하는 법안 소위에서 합의안을 만들어내고 전체에 다시 넘어와서 의결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그런 절차를 충실히 준수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청회가 좀 없었다는 지적을 해서 그렇다면 그거 하고 가자 이렇게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법안 소위가 전체회에서 대체 토론한 내용을 가지고 합의안을 만들었다. 여야 합의안을 만들었다는 점을 좀 세상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그동안 국회를 운영해온 방식에 비춰보더라도 소위 합의안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문구를 특정 조항을 문제 삼아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좀 과도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또 하나 위원 구성과 관련된 이 법안이 합의하고 있는 안은 통상적인 안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특위를 구성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새로운 룰을 적용해서 뭐 바꾸자는 게 아니라 의뢰 하던 대로 해왔던 겁니다. 이거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구성되었던 특위도 다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간의 관례와 전통을 좀 존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폭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건 저는 좀 듣기 거북합니다. 성폭 안 한 쪽은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5.18과 광주 호남에 계신 분들이 피해자로서 성폭을 안 한 거지 언제 가해자가 성폭 안 했습니까? 근데 새삼스럽게 지금 가해자 쪽에 서 계셨던 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성폭 운운하는 거는 저는 앞뒤가 뒤바뀐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폭을 진짜 제대로 하게 만들려면 심하게 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 구분을 나눠서 한다면 여당 의원들이 여당 추천이 훨씬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지금 피해자 쪽에서 승복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룰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폭이라는 문제를 거론하시더라도 저는 승복하기 좀 어렵다. 저는 수용하기 좀 어렵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회적 참사법을 예로 드는데 저는 그것도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거 하나는 우리 여기 국방위를 보시면 비교섭 단체 의원들이 계십니다. 두 분이나 계십니다. 전체 우리가 7명인가요? 위원장 빼면 16명인데 두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도 두 분 계십니다. 그러면 교섭단체 우리 국방위만 놓고 보면 교섭단체에 계시다고 해서 거기는 추천권을 갖고 2명이나 되는 비교섭단체가 추천권을 못 갖는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회 정신이라는 게 비교섭단체 이른바 무소속 의원들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각종 특위를 구성할 때도 대개 비교섭단체를 넣습니다. 그게 우리가 국회가 이래온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저는 원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안에는 여당이 아닌 그러니까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4명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섭단체도 추천권을 일부 행사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백성조 의원님이 새로 대안으로 제시한 안에는 그게 싹 빠져 있습니다. 비교섭단체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거든요. 이 점도 저는 국회 정신에 위배된다는 점을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끝으로 정합의가 안 되면 저는 표결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명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명 의원입니다. 이번 특별법을 이렇게 제안을 한 여러 의원들 의견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정말 심도 깊게 이렇게 토의를 하고 하는 그 이유가 지금까지 5.18 관련해서 많은 뭐 위원회도 구성됐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지만은 어떤 법적 효력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그런 활동이었기 때문에 이번 이 법안을 통해 가지고 법적 효력을 가진 우리 사회, 우리 국민들의 어떤 통합과 화해의 어떤 장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까지 뭐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하는데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또 일부는 거기서 소외되고 왜곡되고 했던 이런 분들까지도 다 어떤 이번 법안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법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 우리 5.18 관련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가장 큰 갈등의 불씨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이번에는 좀 상반되는 주장을 똑같이 한번 들어보고 똑같이 판단해서 한번 명확하게 이번엔 규명을 하자 하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소위에서 이렇게 참석을 해서 이 소위에서 심사를 했었지만은 지난번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진술인들 또 우리 의원님들 얘기를 다 듣고 그때 나왔던 이 위원회 구성의 어떤 조정에 대해서 그때 진술인들이나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전부 다 공감을 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전에 우리가 말씀하셨던 우리 백성주 의원님의 안을 정말 심도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좀 전에 우리 서영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이 법안의 최초 초안을 보면은 이 북한군 개입의 어떤 날조 이런 조작 이런 것들을 조사하자고 했는데 그걸 조사하려면은 규명 여부를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공청회 때 제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를 규명 범위에 넣자. 그래서 규명 범위가 6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6항에다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를 넣고 그 6항은 밀어서 7항으로 하자 하는 거에 그때 당시 이 진술인도 적극 긍정적으로 이렇게 수용을 했고 여기 있는 우리 존경하는 이철희 간사님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이번 이 대안에는 그렇게 두 가지 안은 소위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했지만은 공청에서 충분히 언급을 하고 제시를 했던 만큼 그 항은 이 규명 범위를 넣고 또 한 가지는 이 위원회 구성도 충분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존경하는 우상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 과정을 통해서 야당 의원님들도 5.18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을 진상 규명하자는 의지가 있다는 것은 확인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문제가 되게 예민한 문제니까 좀 더 신중하게 위원 구성을 하자 이런 취지로 들립니다만, 근데 이제 국회에서 만드는 위원회를 그때 사정에 따라서 전부 위원 구성을 달리하기 시작하면 모든 상임위에서 위원 구성 문제를 놓고 이제 다투게 됩니다. 이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로 정착되어 온 것은 매번 이 위원 구성 문제에 있어서의 적실성에 대한 논쟁이 각 상임위마다 위원회를 만들 때마다 있었지만 지금 이 정도가 이제 관례로 쭉 정해져 온 몇십 년간의 관례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그러나 또 서희에서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종합을 해서 다시 결론을 내린 것인데, 물론 전체회의에서 의원님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또 본인의 주장을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론을 어떻게 내릴 건가에 대한 절차적으로 문제를 본다면 어느 한 분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얘기를 다 원점으로 돌리면 또 법안 소위가 무력화되는 또 이 과정상의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가 지금 문제를 지적하시는 손에서 끝날 문제인지 아니면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의사를 좀 명확히 해주셔야 의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한두 분이 그냥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본인들의 의사를 밝히는 소전에서 끝내는 거라면 듣고 처리하시거나 정 안 되겠다고 하면 기록을 남겨했다면 표결 처리해서 두 분은 반대했다면 이렇게 남기는 것도 방법인데, 이게 야당 전체의 의견이면 저는 이 문제는 간사간 협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장께서 분명히 의사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정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취지의 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결론을 어떻게 내릴 건가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절차적인 진행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상. 잘 알겠습니다. 네, 김종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대 의원입니다. 저는 대안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마련이 잘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법안의 제 7조 위원회 구성의 제 2항에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4명 이렇게 돼 있는 게 상당히 어떤 국회 그동안의 규칙에 부합하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수정안에서 비교섭단체라는 표현이 빠졌을 때 이것은 국회 운영에 정면으로 어떤 대의의 비례성이라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5당 체제하에서 비교섭단체 비중이 상당한 비중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국회 체제에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또는 상임위 의석 배분이라든지 대정부 질문 의원 배정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소수의 목소리가 보호되고 비교섭단체 발언권이 보장되는 이런 게 국회 운영의 모든 영역에서 관철되고 있는데 이 수정안에서 만약에 비교섭단체를 포함시키는 조항이 사라지게 되면 이것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상당 부분 새로운 어떤 논의가 다시 재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은 여야 모두 우리 위원회 전체에 제가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존경하는 우상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재 지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자 하는 데는 우리 위원회에 별다른 의의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번 진상규명을 했지만 정말 이번이 마지막 진상규명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고 또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저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모든 진상규명을 다 하는 데 있어서 공청회 때 나온 의견이 소수의 의견이지만 북한군 개입 여부에 관해서도 그러면은 아예 이번 기회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히는 것이 좋다. 진술일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저희 의원들도 그런 공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위원 문제에 대해서도 이왕이면은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오고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진행해야 될 안건들도 많고 또 업무 보고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축조심사를 들어가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원활한 회의 진행이 어렵고 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여야 간의 합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양당 간사님들과 의원님들 합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난 후에 결론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은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네, 그러면은 회의를 진행을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법안을 하고서 업무 보고를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할 그런 회의 진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선포를 하고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공청회가 좀 없었다는 지적을 해서 그렇다면 그거 하고 가자 이렇게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법안 소위가 전체회에서 대체 토론한 내용을 가지고 합의안을 만들었다. 여야 합의안을 만들었다는 점을 좀 세상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그동안 국회를 운영해온 방식에 비춰보더라도 소위 합의안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문구를 특정 조항을 문제 삼아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좀 과도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또 하나 위원 구성과 관련된 이 법안이 합의하고 있는 안은 통상적인 안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특위를 구성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새로운 룰을 적용해서 뭐 바꾸자는 게 아니라 의뢰 하던 대로 해왔던 겁니다. 이거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구성되었던 특위도 다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아닌 그러니까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4명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섭단체도 추천권을 일부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백성조 의원님이 새로 대안으로 제시한 안에는 그게 싹 빠져 있습니다. 비교섭단체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거든요. 이 점도 저는 국회 정신에 위배된다는 점을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끝으로 정합의가 안 되면 저는 표결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명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명 의원입니다. 이번 특별법을 이렇게 제안을 한 여러 의원들 의견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정말 심도 깊게 이렇게 토의를 하고 하는 그 이유가 지금까지 5.18 관련해서 많은 뭐 사회적 참사법을 예로 드는데 저는 그것도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거 하나는 우리 여기 국방위를 보시면 비교섭 단체 의원들이 계십니다. 2분이나 계십니다. 전체 우리가 7명인가요? 위원장 빼면 16명인데 2분 계시고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도 2분 계십니다. 그러면 교섭단체 우리 국방위만 놓고 보면 교섭단체에 계시다고 해서 거기는 추천권을 갖고 2명이나 되는 비교섭단체가 추천권을 못 갖는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회 정신이라는 게 비교섭단체 이른바 무소속 의원들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각종 특위를 구성할 때도 대개 비교섭단체를 넣습니다. 그게 우리가 국회가 이래온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방식 저는 원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원안에는 좀 그간의 관례와 전통을 좀 존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복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건 저는 좀 듣기 거북합니다. 성복 안 한 쪽은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5.18과 광주 호남에 계신 분들이 피해자로서 성복을 안 한 거지 언제 가해자가 성복 안 했습니까? 근데 새삼스럽게 지금 가해자 쪽에 서 계셨던 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성복 운운하는 것은 저는 앞뒤가 뒤바뀐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복을 진짜 제대로 하게 만들려면 심하게 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 구분을 나눠서 한다면 여당 의원들이 여당 추천이 훨씬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지금 피해자 쪽에서 승복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룰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복이라는 문제를 거론하시더라도 저는 승복하기 좀 어렵다. 저는 수용하기 좀 어렵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저도 반대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공청회 관련해서 시간이 상당히 좀 지연이 됐고 또 이 문제 갖고 좀 지연이 될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 점도 좀 양지를 좀 서로가 좀 역지사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법안 소위가 대체는 저는 뭐 초선입니다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법안이 이렇게 전체에 상정이 되면 대체 토론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의견을 내고 그걸 가지고 법안 소위 여야로 구성이 되잖아요. 여야 위원들이 참여하는 법안 소위에서 합의안을 만들어내고 전체에 다시 넘어와서 의결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그런 절차를 충실히 준수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